자, 이번에는요, 이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상하이, 중국의 상하이라고 있죠. 상하이 총영사에 올랐던 인물이 6개월 만에요,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좀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난 1월이었습니다. 상하이 총영사에 임명됐을 당시에 박선원 상하이 총영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잠깐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임명장 박선원 특임 공관장의 임함 주 상하이 총영사의 포함 2018년 2월 2일 대통령. 네, 상하이 총영사에 1월에 임명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그만뒀다는 거예요, 스스로. 6개월 만이죠. 김민지 기자, 이거 약간 좀 미스터리 성격의 뉴스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박선원 전 총영사 어떤 인물인지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 외교안보 전략 비서관을 하면서요, 어떤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 역할을 맡았고요. 따라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실무를 주도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의 핵심 측근이기도 해서요, 지난해 문재인 캠프에서 안보 상황단을 부단장을 맡기도 했고요. 지난 1월에는 이제 상하이 총영사에 내정이 되면서 이제 낙하산 코드 인사 아니냐 이런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총영사에 발탁이 된 지 6개월 만에 사퇴를 하게 된 건데요. 그 배경이 뭔지 좀 살펴보니까 국정원장의 상근 특보로 간다, 이렇게 오늘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직책에 그 상근 특보 직책에 박선원 전 총영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지금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떤 6개월 만에 스스로 그 사퇴를 한 것에 대해 오늘 청와대가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안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명 당시에도 사실 낙하산 코드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빚어졌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더 논란이 커지는 모양이에요. 네, 상하이라는 도시를 또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미국으로 치면 뉴욕 같은 곳이거든요. 중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렇죠. 그곳의 외교관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총영사 임기가 보통 2년에서 3년인데 불과 반년 만에 그만두는 것, 이거는 뭐 모종의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네네. 어떻습니까, 조 부장? 예. 우선 이제 안영환 전 의원이나 저나 이제 외교부를 좀 출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총영사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상하이라든지 또 드루킹 사건으로 본 오사카 총영사라든지 이런 어떤 그 큰 도시의 총영사는 대사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대사보다는 일단 한국에서 가까우면요, 예. 청와대의 시야권에 있기 때문에 정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거는 너무 가까워도 안 되지만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총영사가 그 도시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상하이 총영사, 상하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상하이 총영사 누가 될까 관심도 많았죠. 이명박 정부 때 상하이 총영사에 김정기 씨라는 분을 김정기 갑자기 씨. 예, 낙하산으로 내리꽂으면서 그때 논란도 됐었고, 더 이상 총영사를 어떻게 보면 대선 공신에 낙하산 정도 자리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바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비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똑같이 어떻게 보면 논공행상으로 총영사를 썼는데 그것도 2달 정도의 기간을 걸려서 그 나라의 아그레망, 그러니까 네.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절차를 밟는데 2달 정도 걸리는데요. 예. 네, 1월에 가기 전까지 2달 정도의 서류 작업을 하고 1월에 가서 6개월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다? 그건 그 나라의 예의도 아닙니다. 중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렇죠. 예. 안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낙하산도 문제이고, 예.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는 과연 왜 그만뒀는가? 이제 전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오늘 확인을 했다고 하죠. 곧 서훈 원장의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검증 중이다. 그런데 또 일부 보도는 이미 일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일하고 있는 건지 비공식적으로, 아니면 일을 하지 않는데 이제 차를 주기 위해서 검증 단계인 것인지, 이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 하에서 외교부, 우리 외교 라인이
자주파와 친미파 이게 바뀐 굉장히 경쟁이 심한 상황이 있었는데 자주파, 자주파의 동맹파. 대표적인 네. 자주파와 동맹파 그러니까 미국을 중시하는 그다음에 우리 자주적으로 하자는 근데 자주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 이제 이 인물이 지금 국정원장의 특별 보좌관을 온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지. 그런데 이제 현재 야당 같은 경우는 과거의 자주파 핵심이었기 때문에 혹여나 그런 시각에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의 시선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어떤 또 북한과의 어떤 혹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비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 이게 또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 것인지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박선원 총영사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부터 국정원의 국정원장 특보로 일하고 있는 걸로 지금 예.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박선원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설명해 주신 대로 노무현 정부 때 동맹파의 수장이었고요. 이 2005년에 북핵 사태가 교착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때 아주 큰 역할을 해서 미국과의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방코델타 아시아라는 마카오에 본사를 둔 은행에 자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북한이 이 돈 문제를 풀어줘야만 다시 육자회담에 복귀를 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때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박선원 씨가 미국도 가서 달래고 허허. 네, 또 북한 측에 대해서도 어떤 확실한 담보 조치를 얘기하고 이름으로써 난국을 풀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예. 지금 상황에서 북핵의 교착 상태로 지금 더 이상 비핵화 문제가 진전이 없는데요. 그 점을 풀기 위해서 박선원 씨가 귀국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거꾸로 지금의 우리 외교 안보 라인에는 그런 교착 정국을 풀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아닌가. 허허. 그 점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원 상하이 총영사의 갑작스런 자진 사태 배경까지 짚어봤습니다.